안녕하세요. 빅구원입니다. 가을철에 사용하기 좋은 그런 이제 루어들을 이제 에피소드별로 몇 가지 지금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가을철에 아주 대표적인 쏘감의 루어들이죠. 크랑크, 민우, 이런 하드베이트에 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낚시가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시죠. 이제 추석을 좀 전후로 해서 비도 좀 많이 왔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수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물도 이제 턴오버가 돼서 이렇게 뒤집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낚시가 좀 어렵다? 당연한 부분이죠. 낚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수위가 높아졌구나, 수온이 내려갔구나, 물이 뒤집혔구나, 지금 똥바람이 너무 불어서 캐스팅도 힘들고 고기가 잘 안 잡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물고기나 특히 이제 베스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온이 좀 떨어지고 수위가 올라가고 물이 뒤집히고, 이거는 사람의 입장이고요. 베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들의 어떤 생명, 이게 위협을 받을 그럴 정도의 그 수준인 거예요. 자기 생명에 이제 위협을 받는데 당연히 적응 기간도 필요하고, 소위 말하는 그 입맛이 나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이제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이제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베스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턴오버가 좀 안정이 되고 수온도 좀 안정이 되는, 그리고 이제 베스들이 좀 적응을 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낚시 어렵다, 힘들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필드에 나가서 꽝 쳤다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실망을 하시거나 자책을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베스들도 좀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적응 시간이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활성도가 이제 곧 좋아질 거라고 이제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가을철에 보면은 이제 쏘감의 계절이다 해서 크랑크가 좋다, 스피너베이트가 좋다, 이렇게 특정 루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 좀 케바케예요. 내가 어떤 필드에 가고 지금 상류냐, 중류냐, 하류냐, 그리고 필드의 어떤 그 사이즈, 수위, 이런 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고, 거기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크랑크가 잘 먹힌다고 해서 크랑크만 계속 쓰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베스들의 그 포지션을 빨리 어떻게 찾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수온이 어느 정도 표층이나 중층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수온이 섞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들이 좋아하는 그런 전체적인 이 수심대의 영역이 넓어졌어요. 예전에 이제 표층 수온이 굉장히 뜨거울 때는 베스들이 이제 아래쪽, 바텀 쪽에 이제 많이 은신해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수온이 바뀌었잖아요. 섞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베스들의 포지션이 이제 조금 더 수심대가 좀 넓어졌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도 오고 수위가 전체적으로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위가 막 40%대 이렇게 낮을 때는 바닥층에 있는 어떤 지형지물, 채널이라든지 험프라든지 이런 떡바위라든지 이런 이제 장애물, 바닥에 있는 장애물에 이제 은신해 있는 경우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베스들이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숨을 수 있는 영역,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넓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스들이 점조직으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철에 쏘감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만큼 베스들의 포지션이 넓어졌고 수심대도 넓어졌기 때문에 베스들의 이동, 그리고 베이트 피시들의 이동, 또 그걸 따라서 쫓아서 먹는, 피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 바텀채비 프리리그라든지 헤비 다운샷이나 이런 걸로 언제 바닥을 막 이렇게 소위 말해 지지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쏘고 감는 이런 형태의 루어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 쏘고 감는 루어를 사용을 할 때 수심대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랑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크랑크만 가지고서 운용을 하고, 스피너 베이트가 좋다고 해서 스피너 베이트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수심대를 내가 설정을, 먼저 계획, 이런 틀을 가지고서 운용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크랑크가
여기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모양도 거의 비슷하죠. 거의 똑같고, 그리고 이제 무게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 뭐 9.5g, 10g 다 내외예요. 얘는 버진 크랭크. 그래서 립의 각도가 거의 지금 한 80도 이상, 거의 90도에 가깝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45도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평이죠. 그래서 수심이 얘는 거의 탑, 얘는 셜로우 크랑크 해서 한 1m에서 1m 20까지 들어갈 수 있고, 얘는 한 2m에서 2m 20까지 미드레인지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제 필드에 도착을 했을 때 뭐 상류든 중류든 일단은 수심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일단 먼저 한번 체크를, 뭐 프리리그라든지 뭐 내가 자신 있는 그런 루어들로 먼저 수심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수심의 가장 탑층부터 그 일정 수심까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체크 방법이거든요. 탑에서 미들, 바텀까지 이렇게 수심을 그렇게 체크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이 버진 크랭크 같은 이런 거는 여름에 많이 사용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이 버진 크랭크 굉장히 잘 먹히는 또 시기 중에 하나거든요. 탑부터 조금씩 한번 내려가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그 워킹 같은 경우에는 딱 마지노선이 요 미드 2m 정도까지 들어가는, 요게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워킹에서 이 2m 이상 뭐 딥크랑크로 해서 뭐 한 3, 4m, 5m까지 들어가는 크랑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도가 많이 높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m 이상 들어가는 뭐 이런 그 미누라든지 크랑크를 또 쓰시려면 또 전용 태클이 필요해요. 글라스와 이 카본이 컴포짓이 되어 있는 그런 로드를 쓰시거나, 아니면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글라스 함유량이 높은 그런 로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릴도 마찬가지고요. 릴도 말이 3, 4m지 이거를 캐스팅하고서 이제 실제 그 릴링을 해서 감아보면은요, 이 저항감과 부하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생각보다. 이 보팅에서 딥크랑크 한번 진짜 5m짜리 캐스팅 해보시면요, 일반적인 패스트대로는 그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릴이 와 이거 뭐 진짜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린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m 이상 들어가는 것들은 워킹에서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버진 크랭크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캐스팅을 하면 플로팅이라 이제 그 수면 위에 뜹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로드를 거의 수면에 가깝게 내리고서 릴링을 하게 되면은 한 10cm 정도까지는 잠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한번 운용을 해보시고, 필드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런 버진 크랭크가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우만 같은 뭐 이런 데를 가시면 실제 그렇게 수위가 깊지가 않아요. 1m도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지어 이런 셜로우 크랑크 한 1m 20 들어가는 이런 셜로우 크랑크도 밑걸림 때문에 다 뜯기고 쓰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버진 크랭크 이런 거를 좀 한두 개 구입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좀 그 추천을 드리고, 또 얘조차도 운영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드를 굉장히 좀 수면에 내리고서 최대한 좀 더 이렇게 잠행을 시킬 수 있게 운용을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이 라인이 모노냐 카본이냐 또 이제 두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약간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진 크랭크를 저는 굉장히 좀 많이 그 워킹을 한다면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 싶고, 또 이거 버진 크랭크 외에도 어느 정도 탑층에서 약간의 수심대를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루어들이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마이키예요, 마이키.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립이 달려있죠. 그래서 얘도 로드를 굉장히 내리고서 릴링을 하게 되면 한 10에서 15cm까지는 충분히 잠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종류가 있어요. 뭐 가와시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립이 살짝 이렇게 꺾인 게 또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어가요. 30cm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 워킹에서는 밑걸림도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없으면서 운용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추천을 드리면, 보통 빅베이트 하면은 뭐 2온스, 뭐 3온스, 3.5온스 막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큰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유명하죠. 조인티드 크로우 148 요거 같은 경우 얘는 그 무게도 한 1.2온스 정도기 때문에 뭐 헤비대 정도로 충분히 다 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얘 역시도 지금 저는 약간 이렇게 이제 그 웨이트를 좀 이렇게 붙여서 플로팅을 좀 늦게 떠오르게끔 이렇게 웨이트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한 20cm 정도까지 이렇게 잠행시켜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20, 30cm 정도면은 정말 뭐
특별히 뭐 그물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밑걸림이 거의 이제 발생을 안 합니다. 좀 작은 사이즈, 네,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자맹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내가 이제 로드의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셜로우 크랑크인데 요거 한 80에서 1m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수심대를 자맹을 하거든요. 이 립의 각도가 거의 45도예요. 근데 이게 라인이 수평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릴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맹을.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라인과 이 립의 각도가 거의 이제 이렇게 90도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90도 이상 되면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이게. 예, 이 라인의 각도가. 자, 그러면 실제 운용을 하실 때 만약에 캐스팅을 하고 이 로드와 라인, 슬랙 라인 쳐져 있는 이 각도를 물에서 이제 수평하게 하게 된 상태에서 릴링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얘가 갖고 있는 그 수심까지 충분히 자맹을 깊게 하겠죠. 수평에서 쭉 이렇게. 근데 캐스팅을 하고 나서 로드를 들어서 이 라인의 각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조금 위로 들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죠? 얘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의 각도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자맹의 깊이를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게 1m 들어가는 거다, 뭐 2m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스펙은 알고 있지만 이걸 어느 정도 내가 2m까지 충분하게 자맹을 시킬 건지 아니면 뭐 한 1m 50이나 뭐 1m 정도만 이렇게 자맹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베스들의 지금 넓게 퍼져 있고 점조직으로 퍼져 있고 그리고 이 수심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는 이런 베스들의 위치를 굉장히 좀 빨리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맹의 깊이가 정해져 있지 않은 루어들도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또 바이브레이션이죠. 탑부터 바텀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수심대를 내가 컨트롤을 해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물론 그 자맹 수심이 정해져 있는 루어들보다는 운용하기가 아무래도 까다로운 부분은 있죠. 가만 놔두면 그냥 바닥으로 완전히 가라앉기 때문에 워낙 뭐 밑걸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더 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또 그 수심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은 또 있어요. 제가 뭐 다음 영상에서 이 하드베이트들의 밑걸림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한번 그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림리스 같은 경우에 정말 잘 쓰게 되면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좀 체크를 하는데 효율적인 그런 루어 중에 하나입니다. 스피너베이트도 있죠. 얘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이 수심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릴링의 속도 이걸 내가 얼만큼 빨리 감냐 천천히 감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물속에서 조금 더 띄울 수도 있고 가라앉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립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로드의 각도를 통해서 라인의 각도를 줌으로써 수심대를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시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림리스나 스피너베이트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로드의 각도 이것 외에 릴링의 속도를 통해서 수심대를 좀 어느 정도 이 컨트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신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면 정말 스피너베이트와 이 림리스 크랑크는 강력한 루어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하드베이트에 관한 건데 우리가 이제 워킹 낚시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게 있죠. 하드베이트를 잘 안 쓰게 되는 대표적인 아주 걸림돌이죠. 바로 밑걸림.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이 밑걸림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팁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빅원이었습니다.